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파행 종료 넉 달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입지 선정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4.3의 상징인 동백나무를 당시 학살 현장에 심는 행사를 가져 평화와 인권 정신을 되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12월 파행 종료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2달 연장되며 오는 17일부터 재개됩니다. 향후 일정을 합의하긴 했지만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갈등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도 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파행 종료된 검토위원회 활동을 2달 연장합니다. 오는 17일 제주에서 첫 회의를 시작해 2주에 한 번씩 개최하며 이 기간에 공개 토론회도 3차례 갖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은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첨가를 요청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하고 양측이 이제 검토회의를 제기하는 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다소 그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결과에서 명시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지만 공론화 과정 또는 도민 투표 등의 방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주도에 공론조사를 계속 요청할 것이고 만약에 안 받으면 이제 도의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저희들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저희 도민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위 활동이 넉 달 만에 재개됐지만 공론조사 등 의견 수렴이 합의되지 않아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제주도청 현직 국장이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청 소속 A국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A국장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 제주도청 소속 국장 B씨와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벌인 서귀포시청 공무원 3명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 주변에 우수관 설치를 해달라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청탁을 받은 뒤 예산 1억 원을 전용해 공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백꽃 배지 달기에 이어 4.3 71주년인 올해는 동백나무를 심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당시 학살 현장에 동백나무를 심으며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되살렸는데요. 하지만 계기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4.3 당시 낮에는 토벌대, 밤에는 무장대를 피하려 숨어있다 마을 청년 5명이 경찰에게 희생된 왕계동산.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4.3 해설사는 71년 전 그날의 참상을 아직도 기억에서 지우질 못합니다. 5사람은 청년들만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포위해서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나의 사촌 형님도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보리밭에도 쓰러져 있고. 학살터를 찾은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과 함께 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한 삽씩 정성스레 흙을 떠서 구덩이를 채우고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유가족이어서 큰 의미가 된 것 같고 여기가 또 학살터다 보니까 학교 근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동백나무 심는 거는 추모도 되고 위로도 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식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4.3의 상징인 동백나무를 심으며 4.3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4.3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4.3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계기성 4.3 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 모든 자료를 수합한다든가 어떤 기본적인 이런 그 교육 계획을 세워서 같이
그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나 활용할 수 있게끔 제주 4.3이 갖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학생들이 일상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라산 진달래밭 일대에 세계 최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구상나무의 90%가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색연합은 겨울철 적설량 감소와 봄철 이상 고온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구상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군락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구상나무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지만 환경부는 개체수가 적지 않다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노란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이 진한 봄 기운을 선사하는데요. 이번 주말 서귀포 녹산로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힐 만큼 유채꽃과 벚꽃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분과 이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스크와 겉옷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짙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요일인 모레 오후에는 약한 비가 내리니까요. 나들이는 내일과 모레 오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북부와 서부 9도, 남부 11도, 동부 7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대기는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북부 20도, 서부 17도, 남부 18도, 동부 19도로 4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해상에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16도 선으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제주도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 중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림에서의 흡연, 등산 야영 시 취사 행위, 야외에서의 불시 취급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건조경보, 그 밖의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끊긴 가운데 대만인 단체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대만 아메이사의 단체 관광객 2천여 명은 오늘 낮 12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를 타고 제주항에 입항해 성산 일출봉과 천지연 폭포, 동문시장 등 도내 관광지를 돌아본 뒤 저녁 8시에 떠났습니다. 대만 아메이사의 단체 관광객 15,000여 명은 오는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크루즈로 제주를 방문하고 강정 크루즈항에도 2차례 기항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0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제주사랑 상품권의 사용처가 5일장과 일부 상가 지역에만 국한돼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처를 빵집과 세탁소, 일반 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카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1층 8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8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상습적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